자, 신사고 기본영어 필수 구문편 유닛 1 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먼저 해석과 내용 정리를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그 뒤로 어법적인 부분이나 어휘 혹은 서술형, 그리고 이 문항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까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할 수 있게끔 강의를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제가 짚어드린 어법이나 어휘 포인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 선생님 입장의 눈으로 봤었을 때 여기 정도가 포인트겠다라고 하는 걸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내용 정리라던가 이해라던가 궁금한 게 있다라면 담당 선생님이나 혹은 저에게 와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세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아기의 세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 있어가지고 좀 이런 구간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여기 보시면 infancy 그래가지고 영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영아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석을 보실 때 영아기가 되게 뭐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밑에 부분에 설명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영아기 단계는 첫 해를 얘기하는 거. 아이들 삶에 있어서 첫 해.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2살이 되기까지 그 첫 해를 얘기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자기 다음 해 생일까지 그 기간을 영아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The infancy stage라고, 영아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아이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터들러,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영아기에서 그 다음 단계는 걸음마 단계이다. 그럼 여기 걸음마 단계는 예를 들어서 1살부터 3살 정도까지이다. 그러니까 영아기를 지난 직후부터 3살,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4살까지를 보통 토들러, 걸음마를 떼는 그런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는 3살부터 5살 사이의 아이들은 소위 뭐라고 부르냐, 여기 보시면 프리스쿨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치원 아동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영아기, 그 다음에 걸음마, 토들러, 그 다음에 프리스쿨러, 유치원, 요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나라 나이로 0에서 1세, 여기서는 1세부터 3세, 그 다음 3세부터 5세, 이게 만 나이거든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 3세에서 5세까지를 이런 단계로, 아이들의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단계의 그런 구분 지어서 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요, 너무 단순해요. 제목도 그렇고 주제라고 했었을 때 실제 어린아이들의 어린아이들이 나이별 부르는 단계,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적으로는 내용 정리할 게 하나도 없고요. 바로 어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문들이 되게 짧기 때문에 사실 뭐 어법으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크게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자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법은 없습니다.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제가 짚어드릴게요. 혹시라도 정말 어려운 어법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주어가 뒤에 s가 붙어있기,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를 복수 동사인 얼로 맞춰주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is cold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는 오형식이 이형식으로 바뀐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로
수동태를 써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도 is cold라고 했었을 때 얘 또한 수동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is는 지우고요. 그래서 요런 어법의 단계가 있다. 그 외에는 어려운 게 없다. 뭐 어휘적으로 고를 것도요, 사실 조금 저는 없어 보입니다.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따로 짚지 않고 정리하자면 이게 삽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들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삽입이 올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삽입이 올 것 같지도 않다. 그럼 선생님 이 지문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 제목 말고는 정말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까 싶은 정도의 지문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일단 묶어주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돈을 버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여기에는 만약에 너가 여기 보시면 뭐가 부족하다라 그러죠. 얘를 타동사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하다면 너의 여름 방학 동안에 돈이 부족하다면 여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돈 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 번에 이런 글의 주제나 아니면 소재들을 얘기해 주는데 돈이라는 거죠. 학생들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여름 방학 때 돈이 없을 때 몇 가지 방법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 그들이 어떠한 그런 어떤 간단한 임시 그런 직업들을 가질 수 있는지, 너가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가질 수 있는지 이웃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건지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가 be able to garden 이라고 했었을 때 정원을 가꾸거나 babysit가 되거나 아니면 or take care of 라고 했을 때 애완동물들을 돌보거나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for a neighborhood, neighbor죠. 이웃들을 위해서 애완동물을 보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보거나 아니면 정원을 가꿀 수 있을 수도 있다. 가꿀 수 있을 수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주변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라는 건데 주변 이웃들에게 이웃들이 이러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을 준다는 거, 방법들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돈을 버는 한 가지 방법은요. 방법은 뭐 하는 것이냐면 여기 보시면 갖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고품 염가 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물품들을 뭔가 판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학생들이 보기에도 이런 여기 주변 여기 단어들을 보셨을 때 이 단어가 대체 뭐지?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garage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 골동품이라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는요, 뭐라 그래, 차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차고. 아니면 뭐 그 외에는 좀 볼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창고 세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래된 골동품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뭐 되게 오래된 그런 장비가 있다. 그런 걸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보자면 너나 너의 친구들은 모을 수 있는데 오래된 옷들이나 아니면 그 가전 제품이죠. 가전 제품들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오래된 옷이나 아니면 가전 제품들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익을 여기 판매에서 오는 수익들을 분배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여기 한번 정리해보자면 제목으로서 정리해보자면 정말 쉬운 거예요. 방학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내용상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어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 수 있는 방법 1은 첫 번째, 뭐 이 garden 정원을 정비하는 거, 두 번째 아이들을 돌보거나 애완동물을 돌보거나 아니면 골동품을 판매하거나 이렇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올드 클로즈나 아니면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 전부 다 여기 가라지 세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를 정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어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비동사를 뒤에 있는 주어, 복수 주어에 맞추기 때문에 복수 동사를 쓰는 거고요. 이어서 ask로 나온다는 거는 명령문인 거예요. 근데 명령문인지 만약에 모른 채로 여기다가 asking이라고 해버리면 사실 틀린 문법, 어법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여기 무조건 ask가 들어간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사이에 있는 것은 대신 사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게 되고 너가 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직업들을 수식할 때 쓰는 이 목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있다라면 여기서 투부정사는 쉽게 명사구고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얘는 형용사구라는 거. 그러니까 쓰임이 다른 것들도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는 이 to earn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형용사구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장에 가서 중요한 어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 전에 요 대 하나 더 주격 관계 대명사 요거 하나 정리하는데, 사실 share이라는 거를 조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share이라는 거는 뭐 앞에 있는 can gather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ing로 써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shared라고 그런 과거 동사나 혹은 분사 형태로 쓰면 안 된다는 점, share로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실 어법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뭐 on이라는 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사실 어려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뭐 ask 혹은 뭐 take care of 혹은 gather 혹은 share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needed 요 정도 단어가 될 것 같고, 그 외에 바뀔 수 있는 단어를 제가 유의어나 동의어를 굳이 정리하지 않는 부분은요, 강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나가는 강의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유의어나 바이니어를 적어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서술형이 나온다면 선생님 어떤 문장을 고르시나요?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게 1번 주제 문장을 저는 한다라면, 굳이 서술형을 짚어드린다면 1번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어려운 거 없고요. 나올 수 있는 유형으로는 사실 뭐 어법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 서술이 어떤 거냐, 이 글을 읽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4가지 혹은 3가지 이상을 한글로 서술하시오. 약간 이런 식의 문제인데요. 그런 내용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으니 빠르게 3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문장은 좀 길기 때문에 또 다른 유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다. 어디냐면 어린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친다 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발견하는데 텔레비전 광고 혹은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발견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형식이기 때문에 되게 얘네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find는 오형식에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얘가 think와 동일하다. 그럼 아이들은 텔레비전 광고와 어린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런 건가요? 그건 조금 더 깊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빌드업이나 아니면 이센셜 신텍스를 공부한 학생들은 요 정도는 공부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아직 선생님 얘기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 내가 문법이나 어법 실력이 부족하구나. 그럼 나는 이따금 방학 때마다 정말 열심히 빌드업이라는 과정이나 혹은 이센셜이라는 과정을 다 끝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both 두 가지의 그런 광고, 두 가지는 그거죠. 텔레비전 광고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제안들 그리고 안내사항들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쉽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TV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에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얘네들은 이걸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둘이 합쳐보면 아 TV에 나오는 광고나 어린이 프로그램들은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쉽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 내려가자면 되게 삶의 이를 때니까 어릴 때죠. 어릴 때. 어릴 때에는 아이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데 어떤 걸 믿느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시 생략된 거 한번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TV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즉 광고나 어린아이들 프로그램, 즉 토마스라고 하는 기차들이나 아니면 뽀로로 같은 거나 펭수와 같은 것들이 실존한다라고 믿을 수도 있다는 거야. TV 광고도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막 로켓 타고 막 날아가는 그런 광고가 있다면 실제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믿는다는 거죠.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런 거예요. 선물들은 고안됩니다. 그러니까 고안된다, 즉 제작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제작되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이 효과 때문인데 그 효과 때문인데 한 번 더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때문에 그들의 반복되는 그런 요구가 뭐 할 수 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네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제작된다는 건데 뭐냐면 그들의 반복되는 요구는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중간에 없고 have on their mothers, 즉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요 사실 뭐 effect도 되고요 impact도 되고 비어있다라는 사실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influence나 아니면 뭐 effect나 뭐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의 반복되는 요구가 그들 어머니에게 끼치는 영향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제작된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들은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한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아이들. 왜냐면 아이들은 쉽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되게 매료되기 때문에,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광고를 보았을 때 그들은 뭐 할 수 있냐면 상품에 대해서 선택 사항들이 제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들을 되게 봤을 때 저거 되게 좋겠다, 저게 되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자면 그들은 소비자가 된다는 건데 되게 어린 나이에 소비자가 된다는 거고 making decision about what they want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결정함으로써 그들은 되게 이른 나이에 소비자가 된다. 쉽게 정리하자면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줍니다. TV에 나오는 광고나 혹은 TV 아동 프로그램 이 두 개는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냐면 쉽게 믿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력적으로, 그리고 사실이라고 여기게끔 영향력을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크리스마스의 마스 선물은 아이들을 위해 제작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이들의 첫 소비 경험인 거예요. 뭐 첫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린 나이에 소비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제라고 하면 TV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주시면 요 글은 주제이자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 한번 정리하고요. 그 외에 이제 어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attractive, 목적이 보호기 때문에 결코 attractively라고 부사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형식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실제 시험에도, 수능에서도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at이라고 하는 명사절인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be designed라고 해가지고 수동태,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목적 관계대명사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는 하나. 더 이어서 또 가보자면 수동태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what이라고 하는 건데요. 뒤에 want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꼭 what이 와야 되는, 대시 오면 안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어법들, 웬만한 어법들은 다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어려울 법한 거나 나올 법한 거 다 짚어드리니까 어법만큼은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술형이라면 저는 단연코 7번 마지막 문장을 서술형 문장으로 꼽을 거고요. 왜냐하면 결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뭐 관계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휘 짚고 유형 짚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요, 여기 보시면 attractive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어서 뭐 affect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true라고 하는, 이 true라고 하는 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별표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복된, 뭐 repeated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resented 될 것 같고, 이어서 뭐 become consumer 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굳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법으로 출제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제목, 주제 정도로 출제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혹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여나 이 7번 부분에 여기 아픔, by ing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빈칸으로 조금 나올 확률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보통 한 지문에 뭐 7, 8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강당 3지문씩 제가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잘 숙지해서 학생들도 매일 한 강씩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짧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 제가 여기서 다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모든 지식들을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간략하고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25분이나 대략 한 30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면 꼭 필수적으로 30분 정도 스스로 해석도 해보고요, 내용 정리도 해보고 주제도 말할 수 있고 어법이나 어휘 포인트를 내가 스스로 직접 고를 수 있을 때 복습이 완료가 된 거예요. 강의 듣고 꼭 복습을 끝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유닛 1에서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